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자, 1월 23일 금요일 UCC 방송인데,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뭐 잘 치지 않는 우리 강호 의원님도 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지게 돼서 제가 혼자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런 날도 있네요. 자, 1월 23일 금요 경주인데요. 일단 뭐 사설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경마를 하니 안 하니, 뭐 마주협회와 마사회 간의 분쟁이 어떠니 뭐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이번 주 경마는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2월 첫 번째 경마일이 조금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때는 현재까지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팬 여러분들이나 지인들이 연락이 와서 경마가 이번 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면 하는 대로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쉬면 되고, 경마만 잘하면 되지, 내가 뭐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마에 신경 쓰는 것만 해도 버거운데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 마사에서 경마를 하면 하는 거고, 쉰다 그러면 쉬는 거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레이팅 때문에 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문제점은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저나 경마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경마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레이팅 때문에 부담 중량에 변동이 생기면서, 사실 뭐 마신차가 크게 이기면 부담 중량을 많이 주고, 또 레이팅 점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지 말라고 하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레이팅 점수를 높이지 않으면, 부담 중량을 적게 받으려면 승부를 안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이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경마 팬 여러분들이나 예상가들 입장에서는 경마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승부처는요, 여러분들께서도 출마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뻔한 경주들이 많아요. 물론 축은 있는데 후착, 혼전 경주, 이런 경주들이 많은데 출주수가 적은 편성이 많습니다. 근데 너무 뻔한 경주를 여러분들한테 승부를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자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너무 뻔한 경주를 승부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나마 출주수가 꽉 찬 게 11경주, 12경주예요. 10경주, 11경주가 출주수 꽉 찼는데, 거기다가 한번 해볼 만한 값어치는 있습니다. 근데 배당을 노리고 붙어볼 거고요. 제주교차 경주도 4개 경주가 진행이 되는데, 제레마 경주가 3개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추천 경주는 전부 배당을 노리는 경주들만 꼽아봤습니다. 그게 그 3경주가 다 자신이 있어서 추천 경주를 삼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은 승부 경주가 아니고 일반 경주가 더 있지만 너무 뻔하거든요. 7마리 나오는데 이건 뭐 뻔한 경주 수배, 2.5배, 3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승부 경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서, 차라리 일반 경주는 그냥 딱딱 찍어 먹으세요. 제 스타일 아시죠? 제 팬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단방 아니면 맥시멈이 2방입니다. 오늘은 다 그래요. 오늘 편성이 그렇기 때문에 단방 아니면 맥시멈으로 때릴 거고요. 오늘 3개 경주를 노리는데, 그거는 다 배당으로 노릴 겁니다. 다 배당으로 노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고배당 경주로만 딱 선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한방 승부 경주 딱 하나, 이렇게 해서 4개 경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합 4번 1000m 레이스인데요. 일단 이 경주는 4번마 골든킹과 5번마 에이스 신화가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약체 편성인데, 4번마 골든킹이 직전 경주에 나름대로 선전을 했고요. 앞선에 던질 수 있는 마필. 또 5번마 에이스 신화가 주행 검사 때 상당히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한동안 호주산 말들이 안 들어오다가, 이제 최근에 호주산 말들이 들어와서 실전에 투입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호주산 마필이고요. 망아지하고 병합을 했는데 상태나 자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31조 라이스 조교사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신마승부를 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조성곤 기수가 기승했는데 조성곤 기수의 성향상 초반부터 앞선에 던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경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 5번이 선행 선입으로 앞에서 땡땡 굳으면서 끝나냐 아니면 누군가 뒤에서 잡으러 오느냐는 싸움입니다. 잡으러 올 수 있는 마필은 8번마 일각이나 9번마 로얄 플라잉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3번마 야생 캐걸도 앞선에 던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국산 마필로 질병 없이 휴양한 마필입니다만 휴양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 믿음이 안 가고 훈련시 모습을 봤을 때도 아직은 베스트의 컨디션이 아닌 것 같다. 결국 4번 5번 선행 선입으로 끝나는 상황에서 6번마 월드 히어로와 8번마 일각이 9번마 로얄 플라잉이 싸움에 한번 뛰어들어 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6번마 월드 히어로는 좀 안 본다. 왜? 4번, 5번을 이기고 들어오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월드히어로가 선행을 가기도 막박한 편성이기 때문에 6번과 월드히어로는 힘부족을 결국은 드러낼 것 같고요. 4번, 5번의 싸움에 8번과 9번이 도전을 하는 양상으로 봅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이경주로 넘어갈게요. 국산마옥은 1200경주인데 8마리 출전에 역시 똥말들이 전혀 되지 않는 똥말들이 끼어있기 때문에 4번마 퀸투 하츠와 3번마 영광의 장군이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4번마 퀸투 하츠는 1억 1,800만원짜리 마필인데요. 역시 부마가 매니피고 모개가 괜찮아요. 모마가 고스트 리겔인데 집념과 스마이스 서울에서 뛰었던 두 마필이죠. 35조마 망에서 뛰다가 폐마가 된 스마이스 그리고 현재 국산마 2군에서 뛰고 있는 집념 뭐 그렇게 훌륭한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스피드형 마필 조합인데 스피드형 마필들과 매니피의 지구력이 잘 조화가 돼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마필로 생각이 됩니다. 훈련 시에는 인디안 파크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완전히 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조창욱 기수가 기승했는데 초반 스피드는 좀 보이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때. 그러나 상당한 끝걸음과 뚝심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바로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번마 영광의 장군은 발주가 불안한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발주가 안 되면서 후미에서 따라가서 뚝심 정도를 보였는데 김영건 기수로 안장이 교체되는 순간 좋은 전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1번마 다이나믹 디바와 6번마 러브리한 정도가 상대마로 꼽히는 편성인데 어쨌든 이 경주는 4번마 퀸투 하츠가 10마이지만 강하게 봐줄 될 것 같고요. 퀸투 하츠를 놓고 될 만한 마필들은 뭐 1번, 3번, 6번이 다 팔려나갈 상황입니다. 배당 없죠. 요거는 뭐 한방으로 정리를 해야지만이 환수가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오늘 그래요. 이런 경주가 많습니다. 자, 3경주는 국산마옥은 1300 마린 경주입니다. 요것도 전력이 엇비슷한 마필에 간 접전인데 이 경주의 특징은 발이 느린 추임마들이 많다는 거죠.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황금빛바다, 9번마 위너스보이 그리고 상태가 달라졌죠. 1번마 대륙발진 이런 정도인데 데뷔전을 치는 10마인 2번마 승리 아이콘이 정계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이 마필은 1300m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는 점 그리고 주행검사를 2번이나 불합격했던 마필이고 세 번째 만에 합격했는데 세 번째 주행검사인 12월 20일 날은 상당히 여유있게 들어왔죠. 그런데 그 전 2번 불합격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요. 능력이 떨어져서 불합격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주행 불량기를 보였어요. 흙을 맞으니까 아주 극심할 정도로 안 뜁니다. 그래서 선행을 가는 것과 못 가는 것의 차이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번 경주 선행을 갈 수 있겠어요. 추임마들밖에 없어. 그래서 뭐 승리 아이콘이 데뷔전에 1300이긴 합니다만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번마 대륙발진은 현재까지 보여준 거는 별 게 없습니다만은 훈련 상태가 좋아졌고 1번 게이트에 포진을 해서 주목해볼 만한 마필이고요. 4번마 황금빛바다와 9번마 위너스보이는 전형적인 뚝심 마필로 추입형 마필들인데 자 2번을 인정한다고 해도 역시 1번, 4번, 9번 세 마필 중에서 골라야 되는 상황이죠. 세 마필을 다 배팅권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다 가져가면 100% 적중은 나오겠지만은 환수가 안 되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배팅은 저는 권하지 않고요. 1번, 4번, 9번 중에서 잘 찾아드리겠어요. 2번은 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마옥은 1400경주. 요 경주는 5번마 와일드로즈, 8번마 미스터 켈리, 그리고 2번마 플래시카드, 3번마 포마이시스, 9번마 네버다이 호크 이렇게 5마리 마필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오전장 제가 첫 번째 승부처로 삼은 경주입니다. 현재로는 단방 승부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단방 승부로 들어갈 생각인데 이빠이 정말 배당을 봐준다고 했을 때 때리고 받치고 2방 정도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제가 단방으로 때리려고 하는 막건의 배당이 조금 더 나온다. 한 4배 정도가 형성이 돼주면은 한 구멍 정도는 받칠 수가 있겠죠. 3배 이렇게 되면요 한 구멍 받칠 의미가 없고 4배 정도까지 형성이 되면은 한 구멍 정도는 더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2방이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확실하게 믿고 들어가는 축이 있기 때문에 자 2번, 3번, 5번, 8번 거기에 9번 맛 정도까지 인기를 모으겠는데 다 잘라내고 현재로 3마리만 딱 봐주고 있고요. 3마리만 봐주고 있고 믿고 들어가는 축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마리만 현장에서 조금 삐끗하면 단방으로 때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단방 승부 점수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현장 배당에 따라서 맥시멈 2방 정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주교차 이경주입니다. 900m 레이스 3상 핸디캡 경주인데 이 경주는 배당으로 한번 노려볼 만한 경주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레마 경주가 3개나 됩니다. 제주교차 경주 중에. 그리고 현지 경주도 제레마 경주가 많아요 오늘. 그래서 제레마 경주들이 좀 줄을 이루는데 요 경주는 일단 제레마 하이군 기복마 편성 경주죠. 1번마 풍우나 2번마 정이파 3번 유명세 5번 선돌목 7번 적토마 8번 미래사 10번 꼬마여왕 다 고만고만해요. 역시 제레마 경주답게 지난번에 뛰었던 마필들이 또 같이 뛰는데 얘들도 뛸 때마다 결과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안정적인 축막감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 경주에 제가 주목해보는 마필 한 마리 말씀을 드릴게요. 4번마 유명세입니다. 자 이 마필은 1000m 짧아요. 그리고 선입 외곽 지난번에도 9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돌았는데 요거는 900m 레이스로 거리가 줄었습니다. 900은 됩니다. 그리고 인게이트로 들어왔는데 이 경주의 특징을 보시면 7번마 적토마 외에는 초반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풍우나도 그러고 1번도 그러고 2번도 그러고 5번도 그러고 10번도 그러고 다 추입형 마필들이에요. 그나마 7번마 적토마가 단독 선행 가능하고 4번마 유명세와 8번마 미래사가 선입전을 펼칠 수가 있는 전력입니다. 자 7번마 적토마가 전력이 괜찮은 선행마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마체도 220kg대 서울로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체고요. 뭔가 7번마 적토마가 선행을 가도 막 강하게 선행을 가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4번마 유명세가 작정하고 밀어붙이면 적토마를 제치고 선행 나오는 것도 가능하고 최소한 2반매를 물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기수도 김용섭 기수로 교체됐습니다. 자 적정거리, 적정편성 또 적정기수 4번마 유명세 저는 이번 경주에 한번 강하게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마필로 놓고 때려볼 마필로 권해드립니다. 자 5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 국산마 4군 1300m 레이스. 이거는 뭐 길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7마리 뛰는데 3번 월드윈, 4번 최강파이터, 5번 마린원. 이거는 뭐 설명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3번, 4번이 선행 선입으로 끝나든가 5번 마린원이 잡으러 가든가 이거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자 전개 변수는 2번만 명랑해전이 예전에 댕파를 살리면서 안쪽에서 기습으로 나오면은 전개 변수는 있는데 최근에 명랑해전에 스피드가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3번만 월드윈이 선행할 것 같습니다. 3번만 월드윈이 지난번엔 선입으로 따라가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뭐 빠른 상대가 없고 김용근 기수가 기승해서 3번 월드윈이 선행을 가고 4번만 최강 파이터가 따라간다. 3번 4번이 땡땡 굳느냐 아니면 5번만 마리넌이 잡느냐는 건데 자 이런 차이예요. 5번만 마리넌은 골편골절로 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진했고 그러나 골편골절로 관절경 수술을 하고 나오는 마필들이 처음에는 부진하지만 2전 3전째에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국산마 2군 해랑강자하고 강하게 병합을 했는데 조교왕도를 부쩍 올렸고요. 정상 컨디션을 거의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 4번이 땡땡 굳느냐 5번이 잡으러 가느냐 싸움이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자 3복조 불가능하죠. 배당상 불가능하죠. 자 그럼 3번 놓고 4번 5번 두 방 불가능하죠. 이거는 배팅을 한 실전 배팅에서는 거의 단방으로 때리든가 아니면 5번을 넣고 3번 4번은 가능해요. 배당상 5번을 넣고 3번 4번은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면 한 방으로 때려야지 환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참 추세를 보면 전 진짜 이해를 안 가는데 이런 것도 삼복적으로 때리는 예상가도 있고 점배당 1.8배 나오는데 1.8배 때리고 3호 3배 방어해서 적중 이렇게 하는 예상가도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실전 배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죠. 저는 그런 배팅은 진짜 못하고 저도 못하고 추천도 못 해드리니까 죽을래 죽더라도 한방
내지는 아예 차라리 3복승 한방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제주교차 4경주 1000m 5하 핸디캡 경주입니다. 역시 제레마 편성 경주인데 이 경주의 특징이 또 역시 추임마들밖에 없어요. 전부 추임마입니다. 선행 선임마가 전혀 없기 때문에 2번마 해파랑이 주목해볼 만한 마필인 것 같습니다. 1000m 첫 도전이라는 점 그리고 승군전이라는 점에서 조금의 불안전은 있습니다만은 기복 없이 자기의 걸음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깡바닥에서 뜨는 마필이긴 한데 뚝심을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거의 온 걸 갖다가 코로 졌는데 이번에 뭐 만만한 상대들을 만났고 전부 추입형 마필들이기 때문에 다 추입이기 때문에 이번만 해파랑이 전혀 불리하지 않다. 이번 해파랑이 역시 종반 뚝심을 발휘할 수 있는 1순위 마필 아니겠는가. 거기에 뭐 3번마 세소망이나 6번마 파트너 7번마 와으르뜸 요런 정도가 상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 6경주,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국산마 4권 1400. 이것도 설명이 길게 필요 없는 경주예요. 7마리인데 1번, 2번, 6번 똑같아요. 아까 5경주가 그랬죠. 3번, 4번이 따당으로 굳느냐 마리논이 잡으러 가느냐 싸움인데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히말라야 정복 선행, 마추픽추 선입, 그리고 포리스트 뉴스하고 비더넥스트가 추입으로 가는데 비더넥스트는 제가 볼 때 한 급 아래인 것 같고 결국 1번, 2번 선행 선입으로 끝나느냐 6번 포리스트 뉴스가 잡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길게 설명드릴 게 없죠. 없는데 전개적으로 봤을 때는 마추픽추가 유리해요. 지난번에는 발주시에 살짝 내측으로 기대는 바람에 초반 순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후미에서 따라가 추입전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히말라야 정복이 단독 선행 마추픽추가 편한 선입이거든요. 지난번같이 뒤에서 올 일이 없기 때문에 마추픽추가 2차권에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상위군 마필인 하이키, 비카골드하고 병합하면서 훈련 상태 잘 만들어 놨고요. 이번 뭐 마추픽추를 주목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두 방은 안 돼요. 이거 두 방 때리면은 진짜 그 양아치지, 솔직히. 아니면 그냥 어떻게든 하나 맞춰서 적중 개수 맞춰보겠다고 눈에 환장한 거지. 이걸 어떻게 두 방 갑니까? 단방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제주교차 5경주 1000m 3상 핸디캡 경주입니다. 요거는 추임마들과 선행마의 싸움이네요. 직전 경주 선행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던 7번마 백호보배와 10번마 삼다황제 두 마필이 안쪽 게이트에 포진한 4번마 계림영광과 함께 4번, 7번, 10번과 함께 선두를 이끌겠고요. 1번마 한라히어로, 2번마 무궁무진, 7번마 낭만소녀가 추격전을 펼치는 그림인데 4번마 계림영광은 역시 뭐 앞에만 나왔다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이 돼요. 휴양 마필이기 때문에 7번마 백호보배도 지난번에는 어떻게 버텨냈지만 이번은 힘들다. 지난번에 진짜 얘가 버티는데 저는 신기하다라고 봤어요. 일단 삼다왕제가 부담 중량 64.5. 야, 어마어마하죠. 서울 말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부담 중량인데 워낙에 이 제레마들이 부담 중량이 강하다 보니까 순발력을 발휘해서 삼다왕제가 선행을 나가겠네요. 근데 요런 거는 있어요. 3다 왕제가 선행을 못 가고 4번이나 7번이 먼저 때리고 나왔을 때는 64.5의 부담 중량을 짊어진 3다 왕제가 부진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1번만 한라이어로와 2번만 무궁무진, 2번만 무궁무진도 60kg을 달았는데 최근에 김홍건 기수와 함께 아주 신인 기수로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김준호 기수 주목해볼 만할 것 같아요. 직전 경주에 부진했던 낭만소녀와 2번마 무궁무진, 2번, 9번이 10번마 삼다황제와 자홍을 겨룰 유력한 상대 마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7경주 국산마 4권 1600경주 역시 7마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요것도 입상권이 워낙에 뚜렷하게 갈리죠. 3번마 레전드 위너가 안쪽에서 추임마들밖에 없기 때문에 선행 승부를 뜨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4번, 5번, 6번이 따라가는데 6번만 해피 사운드가 그래도 좀 낫다라고 생각이 되죠. 뚝심을 가지고 있고 승문전이기 때문에 5번만 해피 사운드를 저는 충막감으로 권해드리는데 3번, 4번, 6번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4번만 수성강제도 무시는 못하는 게 휴양 이후에 이번 경주 대비해서 우승번쩍하고 강하게 병합하면서 상태를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선전할 수 있는 가능성 예전에 잘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고요. 상대 반대로 또 6번마 강산제일은 천하 똥말인데 불구하고 지난번에 나름대로 끈기 보였고 이번에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일단 승분해볼 것 같다. 이거 어차피 뭐 5착 승군인데 7마리 나오는데 1번, 2번, 7번은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겠어요. 이빠이 해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더 있겠습니까. 거기에 기수도 최상현입니다. 이거는 뭐 강산제일은 의심을 하지 마세요. 무조건 승부를 합니다. 감량기수 태워서
승부 안 할 이유 없고요. 감량 기수한테는 조교사들이나 뭐 누가도 가라 마라 안 해요. 열심히 타라고 하지. 거기에 5척 승군이고 강산제일은 뭐 무조건 승부할 마필이기 때문에 강산제일도 이번에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주교타 7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1610m 한라마 2군 핸디캡 경주예요. 요거는 좀 까다로운 점이 있어요. 1610으로 경주 거리가 늘어난 마필들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지는데 일단 되는 말이 많습니다. 1번 초원의 빛도 되고요. 3번마 최고 권력, 4번마 황금산, 7번마 극찬, 8번 달리군단, 9번 필승조, 10번 성공 다 됩니다. 자, 10번마 선공은 지난번에 상당한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던 마필로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던 마필이긴 한데 1600으로 거리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너무 많이 늘어나서 과연 이 대폭 늘어난 거리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서울로 따지면은 1200에서 1900으로 거리 늘어난 거랑 거의 엇비슷할 정도로 늘어났는데 상대 강해졌고 늘어난 거리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관건이고 9번마 필승조는 다 마음에 드는데 야, 권육 기술을 어떻게 믿을지 걱정입니다. 제가 제주에서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제일 불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육 기술인데 고참 기수인데 불구하고 기승술은 그다지 좋은 느낌이 없죠. 그래서 이거 권육 기수가 필승제를 잘 탈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 때문에 9번, 10번이 그런 요소들 때문에 차라리 8번만 달리군단이 지난번에 제가 놓고 때려서 맞춰드렸죠. 달리군단 놓고 절대 여신 중배당을 적중시켜드렸는데 힘이 있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도 더 뛸 마필 8번만 달리군단을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드립니다. 8번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어요. 자, 이제 제주는 끝났고요. 부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8경주 혼합 3군 1200경주. 일단 입상권은 명확하게 갈립니다. 출주도 수는 늘었지만 2번마 폭풍채광, 7번마 디퍼런트 디멘션, 9번마 빛나는 순간, 11번마 태권 낭자. 자, 7번마 디퍼런트 디멘션이 일단 입상권은 유력해 보입니다. 이 마필은 전형적인 제가 볼 때 추입 성향이에요. 선행 선임만은 아니고 추입 성향이다. 스피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추입 성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대마들이 강해져서 거의 추입으로 올 것 같아요. 이전에는 뭐 선입으로 뛰었지만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승군전이 되면서 점점 추입 성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4번마 다크테리어가 지난번에 조금 변화를 보이긴 했지만 역부족인 것 같고 인게이트의 이점 살려볼 수 있는 폭풍체감과 9번마 빛나는 순간 12번마 태권낭자인데 이 후차권 도전 세마필이 전부 강점이 있습니다. 2번마 폭풍체강은 지난번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경주 대비해서 국산마 1군 프리딕트하고 병합을 했는데 1군마한테도 안 밀릴 정도로 대등한 걸음을 보여줬다. 상당히 훈련 상태 좋았고요. 강조교로 무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모습 보일 수 있다.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1번마, 2번마 폭풍체강은 거기에 장점이 생겼고요. 자, 9번마 빛나는 순간은 지난번에 굉장히 좋은 끝걸음을 보여줬습니다. 복기로 봤을 때는 9번마 빛나는 순간에 강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 12번마 태권당자는 뭐냐? 전개가 유리하다. 단독 선행이에요. 제가 볼 때. 지난번에는 선행을 갔지만 레디 웬유아가 바로 감아버리는 바람에 선입전을 펼쳐가지고 3착 빛나는 순간에게 덜미를 잡혔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는 단독 선행이에요. 얘 선행을 말릴 만한 말이었고 감을 레디 웬유아처럼 감아 올라올 마필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전개상의 강점이 있다. 자, 1200 선행이면 11월 21일 날 제가 이때도 다이나믹 때 하고 한방이라고 말씀드릴 때 선행을 받았을 때 그냥 1300도 여유 있게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1200 선행이면 태권낭자 그냥 돌죠. 그러니까 요거는 2번만 폭풍 최강 빛나는 순간 12번 태권낭자가 전부 강점이 있어요. 특별한 단점이 없고 2번은 조교가 좋아졌고 9번은 복기가 좋고 12번은 전개가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 마리가 다 됩니다. 세 마리 다 되는 상당히 치열한 접전이 예측이 되고요. 구멍수 압축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세 마리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요즘 진짜 너무 한심스러운데 이런 경우에 세 마리 다 추천하는 예상가들도 있던데 진짜 그거를 배팅이라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한 마리는 제껴드리겠습니다. 두 방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자, 구경주 국산마 3군 1800 역시 7마리입니다. 이거 뭐 1번마 중앙대회, 3번 알렉스, 4번 우승번쩍, 5번 지중해 보석, 7번 중앙최강 다 되죠. 그 중에서 장단점을 하나씩만 짚어드릴게요. 1번마 중앙최강은 일단 거리 경험이 없다라는 점 단점이죠. 그러나 인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전개 유리하다. 저는 일단 1번마 중앙대회는 축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3번마 알렉스 승군전 과연 힘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1800
11월 28일 날 뛰어보긴 했으나 이번엔 상대마들이 강해졌죠. 종반 추진력 싸움으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데 알렉스가 우승번쩍이나 중앙최강이나 이런 마필들을 이기고 들어올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4번 우승번쩍이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8마 신차 승이긴 한데 항상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어떤 편성이었냐가 중요하죠. 편성이 약했고요. 1800 연속 승군전이거든요. 국산마 5군에서 4군 연속 승군전이라서 조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5번마 지중해 보석은 단독 선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개가 유리하긴 한데 이마필의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보면 진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죽을 것 같아요. 끝걸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앙대회가 조금만 압박을 들어간다거나 누군가가 한 템포 빠르게 좀 선입권에서 강력하게 따라붙으면 결국은 무너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자, 7번마 중앙채강 2주 만에 출전했는데 힘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힘은 이마필이 제일 좋아요. 7마리 출전이기 때문에 조금만 빨리 뜨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마필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못 따라가요. 초반 중반에 선두권을 너무 못 따라가더라. 그게 문제입니다. 또 늦추임. 그리고 7번마 중앙채강은 금주 주로 저고교가 없기 때문에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5번과 7번이 조금 불안 요소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10경주 요거는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린다. 이렇게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요. 저배당을 노리는 것보다 배당을 노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편성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7마리 출전이 많아요. 7마리 출전이 많습니다. 오늘도 지인이 또 친한 후배 상가가 전화가 와서 아침에 통화를 하고 왔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7마리 출전이 많고 아니면 확실한 대가리에 딱 2방, 3방으로 보이고 그런 경주가 많습니다. 그거를 요즘 진짜 그런 분들 예상가들 스타일로 2방, 3방으로 갈기죠. 11경주 중에서 제가 볼 때 8경주, 9경주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런데 8경주를 맞췄다고 칩시다. 11경주 중에서 8경주, 9경주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땄을까?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요. 본전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냐? 예상가는 광고. 자, 8경주 적중, 불적중. 내용을 까보면요. 이게 뭐야? 이거 계속 본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친한 예상가들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전문가분들이 광고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경마 팬 여러분들이 참 이 경마 팬 여러분들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런 컵을 하나 사도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컴플레인이 많이 걸려요. 요즘은. 이게 왜 이러냐, 가격이 어떠냐. 근데 컴플레인이 거의 없는 게 마판이에요. 그냥 제목만 보고 10개 적중, 불적중 이러면 제목만 보고 와, 그 사람 ARS를 듣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컴퓨터 내부 전문가분들은 적중 내역이 다 나오고 외부 전문가들은 사실 적중을 내역을 다 까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뭘 추천해서 어떻게 맞췄구나. 배당이 몇 배짜리를 추천해서 이렇게 받치고 내용을 보셔야 돼요. 적중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적중의 내용을 안 보더라고요. 3개를 맞춰도 이 사람이 20배짜리 주력으로 한 방, 3방으로 때렸다. 3개밖에 못 맞췄다. 근데 적중을 20배짜리 그냥 주력으로 때렸다. 그거 하고요. 이 8개를 맞추고 20배짜리 맞췄는데 3배 때리고 4배 맞추고 5배 맞추고 20배 맞추고 그래서 맞췄다. 이거하고 8개 맞힌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냐. 실전 배팅에서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용을 보세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오늘 경주는요. 7마리 나오는 경주는 거의 단방으로 때려야 돼요. 단방으로 때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10개를 맞춰도 못 답니다. 그러니까 승부를 들어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자, 어쩔 수 없이 10경주, 11경주를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경주로 잡았습니다. 근데 둘 다 배당을 11경주는 아닌데 10경주는 배당을 때리는 거예요. 자, 이거 한 방 걸리면 끝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9국을 맞춰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저배당은 저배당대로, 고배당은 고배당대로 노릴 만한 값어치가 있는데 요 10경주는 일단 제 관리마가 나오는데 편성이 아주 강하게 만났습니다. 상대마들의 편성이 장난이 아닌데 고민을 했어요. 얘가 이 편성에서 될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전개상 가능하다고 답이 나왔고요. 훈련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인기 순위 아예 그림자도 없습니다. 종합지 백판이에요. 종합지 백판인데
금화피를 놓고 때립니다. 가장 먼저 첫눈에 들어오는 축막감은 사실 13번 킹 오브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런 말씀을 정석적으로 가면 킹 오브 베스트를 놓고 때리는 게 정석은 맞아요. 가장 안정적으로 갈 때는. 그런데 킹 오브 베스트도 저는 주력 막건으로는 가져갑니다. 제가 아예 제 관리만을 놓고 때리는데 요거는 초반 흐름이 좀 꼬일 가능성이 있다. 안쪽에서 우박이가 때리고 나오고 외곽에서 비카 골드가 나오면서 초반 흐름이 꼬이면 고배당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때 날라올 수 있는 마필. 제가 노리는 관리만을 놓고 고배당으로 작정을 하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10경주. 자, 11경주는 호나비금 1600m 레이스인데요. 일단 저도 이번에도 복병을 노리긴 하는데 어느 정도 인기만을 인정을 하고 중배당으로 때리는 경주입니다. 중배당으로 때리는데 의외로 인기마들이 조금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경주는 구멍수 압축은 좀 쉽진 않지만 중배당 한 방을 일단 주력으로 들어갈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노리는 경주인데 요거는 10경주보다는 조금 더 자신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신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안정적인 그래도 안정적인 공략이기 때문에 10경주는 아예 종합지 백판 마피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안정적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다만 이건 충분히 제 관리마기 때문에 노려볼 가치가 있는 거고 요 경주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구멍수 어느 정도 압축을 해서 때리는 경주예요. 압축을 해서 때리는데 다만 제가 강하게 보는 마필이 인기도 좀 밀려있기 때문에 인기마에 붙여서 중배당으로 승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름대로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겠다 약속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의 추천 경주는 일단 오전장에 4경주는 단방으로 때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저배당 경주고 10경주, 11경주는 배당으로 때리는데 그 앞에 경주들 중에서 명확하게 한방 승부를 들어갈 만한 경주들이 저배당 흐름으로 단방 때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승부 경주로 삼기가 어렵고 후반부 두 경주에 한번 승부처를 삼아서 후반부에 제대로 한번 한구라를 만들어 드리도록 여러분들이 뭐 1경주부터 하셔서 초반부에 벌어놓은 자금으로 편하게 한번 붙으실 수 있는 경주를 삼아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